정나라, 진나라, 초나라를 차례로 혼란에 빠뜨린 매혹적인 여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인데요. 정나라 목공의 딸로 태어나 타고난 미모와 육체로 춘추전국 시대의 권력자들을 무너뜨렸던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이처럼 새 나라를 뒤흔든 파격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은 드물었죠. 하이는 어릴 때부터 빼어난 미모와 몸매로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녀의 눈웃음은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진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이가 한 번 눈웃음 치면 10사람이 넋을 잃고 2번 웃으면 100명이 상사병에 걸린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그런 하이가 가장 먼저 관계를 맺은 상대는 다름 아닌 이복 오빠였던 공자 만이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수시로 은밀한 만남을 가졌죠. 하이와 만은 부모님 몰래 하루가 멀다 하고 깊은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그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띄게 되었고 결국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캔들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하이에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이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잘생긴 남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녀의 방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꿈속에서 그 남자와 관계를 맺은 하이는 남자의 양기를 흡수하는 특별한 능력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남자의 정기를 흡수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원래도 남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던 하이는 이 특별한 능력까지 얻게 되면서 더욱 치명적인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이와 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목공은 크게 분노했고 결국 그녀를 진나라의 부호 하오숙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당시 하오숙은 진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는데요. 하이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나라의 거액의 뇌물을 바쳐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오숙은 하이를 처음 보자마자 천금이 아깝지 않은 여인이로다라고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하이의 미모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로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오숙은 하이에게 완전히 빠져들어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그녀와 밤낮으로 시간을 보냈는데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뜨거운 관계 속에서 하오숙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갔습니다. 결국 7년간의 격정적인 생활 끝에 하오숙은 기력이 다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오숙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징서를 낳은 하이는 12살 된 아들을 둔 과부가 되었죠. 하이의 과부 소식은 순식간에 진나라 전체에 퍼졌고 그녀의 미모를 탐내던 많은 남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진나라의 실세였던 공령이 가장 먼저 움직였는데요. 공령은 하이의 시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독수공방하던 하이는 흔쾌히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밤새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공령은 하이의 속옷을 몰래 가져가 친구였던 의행부에게 자랑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의행부는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의행부는 진나라에서 손꼽히는 미남이자 정력가로 유명했는데요. 그의 기골은 장대했고 특히 코가 커서 정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소문을 익히 들어알고 있던 하이도 의행부에게 관심이 있었죠. 결국 의행부 역시 시녀를 매수해 하이와 관계를 맺었고 이번에는 그녀의 저고리를 가져와 공령에게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두 실세가 서로 하이를 차지하려 경쟁하는 사이 더 큰 인물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격분한 공령이 진나라 왕 진영공에게 가서 하이의 아름다움을 극찬했고 곧 진영공도 그녀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하이는 진영공에게 이제 전하의 여인이 되었으니 다른 이들과는 관계하지 않겠다며 속적삼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궁궐에서 만난 진영공과 공령, 의행부는 서로가 받은 하이의 옷가지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세 사람은 술기운에 의기투합해 함께 하이를 찾아갔는데요. 이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이 사실을 궁궐에서도 공공연하게 떠들어댔다는 점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충신설해하는 진영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또한 공령과 의행부에게도 온갖 욕설을 퍼부었죠. 설야의 눈치를 본 진영공이 하이를 찾아가지 못하자 공령과 의행부는 자객을 보내 설야를 암살했습니다. 이렇게 설야를 제거하고 다시 향락을 즐기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이의 아들 하징서는 어머니와 관계를 맺은 새 남자가 자신의 외모가 누구를 닮았는지 농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오숙을 닮지 않고 진영공이나 공령, 의행부를 닮았다며 낄낄거리는 소리에 하징서는 분노를 참지 못했죠. 결국 격분한 하징서는 진영공을 살해했고 이에 놀란 공령과 의행부는 초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초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공령과 의행부는 초나라 장왕에게 하징서의 반역을 고했고
초나라는 곧바로 군대를 보내 하징서를 처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는 초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초나라에서 하이를 둘러싼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나라 장왕은 하이의 미모에 반해 첩으로 삼으려 했고 그의 아들 측 역시 하이를 탐내 아버지와 다투기까지 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충신 굴무는 하이를 가까이 한 자들의 최후가 모두 비참했으니 그녀를 평범한 장수에게 시집 보내야 한다고 진언했습니다. 장왕은 굴무의 말을 받아들여 하이를 미망인이었던 장수 양로의 아내로 보냈는데요. 하지만 양로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하이는 참지 못하고 그의 아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양로는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의 아들은 하이와 떨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시신도 수습하지 않았죠. 초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를 폐륜하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하이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던 굴무가 오히려 그녀와 진나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 굴무는 처음부터 하이를 탐내고 있었고 자신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장왕의 총애를 막았던 것이었죠. 격분한 초나라 장왕은 굴무의 가족들을 모두 처형했고 이에 복수를 다짐했던 굴무는 결국 다른 여인들과 놀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하이의 행적은 전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백의공자에게 배운 양기흡수 능력 덕분인지 나이가 들어서도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특히 공령과 의행부의 최후는 처참했다고 하는데요. 공령은 밤마다 하징서에 귀신이 나타나 시달리다가 결국 연못에 투신의 생을 마감했고 의행부는 귀신들에게 시달려 미쳐서 헤매다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는 자신의 매력으로 정나라의 왕족, 진나라의 권력자들, 초나라의 실세들을 차례로 무너뜨렸는데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를 뒤흔든 치명적인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